코스닥 상장사 에코캡이 4일 장 초반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 9시 45분 기준으로 에코캡은 전거래일 대비해서 30% 올라서면서 1,768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캡은 개장 직후 가격 제한폰 최상단으로 직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25% 전면 관세를 예정대로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국에 대해서는 10%를 더한 20%의 추가 관세 부과 명령에도 서명하는 등 관세 전쟁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만 파운드리 업체에 관한 제재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 강화에 대한 우려로 증시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된 가운데 코스닥 소속 두 종목이 개별 호재로 상한가에 직행했습니다. 이는 호실적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에코캡은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59% 증가했다고 집계되면서 직전 거래일 대비해서 상승폭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장마감 30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양회가 개최가 되면서요. 또 우리 증시에 리스크가 될 수 있을 만한 다양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지 또 시장 상황 살펴보면서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증시에서 주요 종목군들의 흐름들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요 섹터군들 제외하고는 시장에서 수급이 도는 모습이 포착되지 않는데요. 그나마 삼성전자가 약보합으로 좀 버텨주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은 5%의 낙폭세를 보여주면서 시장 자체를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전인대 기자회견에서 중국 측에서 일부 미국 제품에 15%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었죠. 본격적으로 무역 전쟁이 시작됐다는 시장의 우려감들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장의 방향설들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미국의 일루미나라는 기업에 관한 대중 수출을 금지시키면서 본격적으로 미국 기업들에 관한 제재 역시도 조여오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시장 여전히 리스크가 공존한다고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나마 시장에서 상승하는군요. 관세 리스크를 피해갔던 조선주들과 또 시장에서 방위비 증액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 부분에 관한 호재를 받아가는 종목군들 뿐이었습니다.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오션도 14%의 급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HD 현대 중공업도 오늘 시장에서 상승 탄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HD 한국 조선해양도 9%가량 상승합니다. 특히나 조선주는요. 국내 산업부 장관과 미국 재무부와의 긴밀한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 회담의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오늘 증시에서 탄력을 나타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인터넷 대표주들도 하락하고 그나마 제약바이오주들이 어느 정도 버텨주는 흐름들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오늘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3%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최근 수급 살펴보니까 일부 제약바이오주들을 담아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력들도 가져간다고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다양한 혼란이 산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시장에 들려오는 속보들 잘 소화하시면서요. 시장 전략들 저희와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장 그리고 그 이후의 시장까지도 저희와 함께 보시죠. 마켓 쇼쇼쇼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또 함께 전략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후 시장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야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연휴 기간이었죠. 지금 어제 우리가 좀 증시가 쉬었는데 미국 증시의 경우에는 관세 리스크가 한 번 더 재부각됐던 모습도 지난주 금요일에 해당되는 우려감들이 일제히 기술주를 중심으로 했던 투매 현상을 좀 유발했었고 이게 그 다음 장에서 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장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좀 높았어요. 시초에도 굉장히 좀 흐름은 나쁘지 않았는데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이 관세 협상의 여지가 없이 시행을 한다라는 이 소식 때문에 상승폭을 다 대거 좀 반납한 이후에 낙폭을 확대했다는 좀 차이가 있겠고 우리 증시의 경우는 한 2거래일간에 대한 일부 상승폭을 반영시키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선별적으로는 외인의 어떤 현물과 선물의 매도세는 좀 아쉽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지수는 그래도
상방을 좀 어느 정도 좀 유지하고 있는 흐름들이 좀 아닌가. 저가 매수세가 단기적으로 좀 유입되는 흐름들로 좀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가 오늘 거래대기면 한 11조, 코스닥이 한 5조 원대로 해서 이제 수급의 어떤 양극화가 좀 더 심해지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지만 대체적으로 증시의 딱금이 55조 원대를 좀 기록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인한 일부 수급을 좀 반영을 좀 시켜주고 있는 그런 구간이 좀 되지 않을까. 다만 오늘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하락 종목 수가 이제 월등히 많죠. 뭐 지금 현재 기준에서 봐서 상승 종목이 한 280 종목, 하락 종목의 수가 615 종목이고 코스닥도 상승 종목이 472 종목, 하락 종목 수가 1180 종목으로 지금 일단 해당되는 어떤 이 수급은 일부 개별 이슈 부각했다는 수급의 양분화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관세 리스크가 다시 한번 재점화됐던 부분들이 전반적인 투심을 위축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미국의 시간의 선물 지수가 지금 강보권에서 상승 전환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리스크에 관한 반영 효과가 추가적으로 좀 이어질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의문은 약간 있기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가 추가적인 어떤 하락들을 좀 하지 않는다면 일단 관세 리스크에 관한 우려감들은 2거래일 연속에 대한 반영 효과를 좀 잃었다는 관점에서 저가 매수세 특히나 낙폭이 좀 심한 대형주 중심의 종목들은 선별적으로 좀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은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또 앞서서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중국의 양해가 개최가 되면서 이제 또 보복 관세에 관한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자체가 어느 정도의 불안감은 좀 감안하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드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관세 리스크가 사실 시장의 공포로 좀 작용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물가죠.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상방 압력을 좀 줄 수 있는 영향들이죠. 소비 물가가 급증한다는 것은 당연히 소비 물가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인. 여기도 뭐 생산자 물가와도 좀 상당히 좀 연동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은 우리가 금리 동결이라는 어떤 키워드보다 급격하게 금리가 더 물가가 좀 더 급격하게 좀 올라간다면 연준의 입장에서는 이제 금리를 또 인상해야 되는 그런 최악의 어떤 상황까지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들이 일부 좀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좀 더 차이가 있다면 인플레이션 지표는 급격하게 좀 올라가는 모양새지만 최근 지표에서 확인됐던 소비가 급격하게 좀 냉각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고용 지표가 좀 중요한 어떤 단서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어떤 경기 침체의 구간을 증명하면서 물가가 좀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명확하게 좀 진입하는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 좀 단서가 좀 될 것이고 일단 미국이 먼저 제안을 했잖아요. 25%에 관련된 추가 관세 시행.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기존 10%에 이번에 10%를 더해서 총 추가 관세가 이제 20%가 좀 상향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양효에서는 해당되는 보복 관세에 관련된 메시지들이 시장의 어떤 수급 변동을 좀 일으킬 만한 그런 영향도들도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또 시장 상황들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가 또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12시부터 시작된 양회였는데 중국 시간 기준으로 지금 국내 증시에 영향력들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 한번 훑어보고 왔다면요. 저희가 또 잠시 뒤에 오후장 주도 섹터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우선은 저희 한번 내용들 정리해 보면서요. 시장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네, 오늘도 저희와 오후장 주도 섹터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다양한 이야기 나누게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저희가 선정한 첫 번째 주도 섹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건과 방산에 관련해서 어떤 다른 투자 관점 가져가야 할지 궁금할 텐데요. 트럼프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담이 사실상 파국으로 끝나면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충돌에 따라서 방산주는 웃고 또 재건주는 우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이죠. 이쪽으로의 수급도 몰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회담을, 네. 대표님. 우선 뭐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과연 이런 정상회담이 있었을까? 그러니까요. 대체적으로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이게 정말 사실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전혀 다른 어떤 상황으로 좀 전개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해 봤고요. 일단 뭐 미국의 이 광물 협정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관련된 종전 가능성들이 좀 더 높아졌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광물에 관련된 협정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자국에 관련된 안보를 충분하게 좀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을 주목을 좀 했기 때문에 이번에 광물 협정을 좀 토대로 해서 종전 가능성들은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사실 뭐 크게 좀 쇠퇴됐다라고 좀 보는 게 명확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양국 간의 어떤 이 이해관계적 측면들이 좀 명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직 우크라이나가 모든 걸 다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뭐 영토도 전혀 뭐 양보의 뭐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뭐 보유하고 있는 광물들은 모두 다 미국에 조금 협정을 통해서 좀 개발권을 좀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자국의 안보를 보장받지 못한 그런 결과라면 사실 이 부분에 관련된 딜이 뭐 성사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일부 좀 전망도 좀 있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여지를 좀 남겼다는 점, 특히나 평화협정에 관련된 준비가 좀 되면 다시 회담을 하자라는 메시지가 좀 있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어떤 상황적인 측면들과 함께 우리가 주시를 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다만 오늘 뭐 블룸버그 통신에서 속보가 하나 나왔었어요. 네. 지금 추가적인 어떤 군사 무기 지원은 중단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쟁이 아직도 현재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좀 변수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 특히나 뭐 유럽의 경우에는 이를 통해서 전체적인 어떤 상황들을 관해서 뭐 국방비액을 좀 더 증액시키고 이런 부분들에서 추가적인 어떤 지원 책대로 좀 논의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 때문에 이게 장기화가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 일부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협상의 어떤 수단들, 특히나 뭐 우크라이나가 좀 원하는 안보에 관련된 명확한 어떤 보장들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화가 좀 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건 기대감들, 종전 기대감들은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다만 현재는 그런 어떤 기대 요인들이 모두 다 반감된 것은 좀 맞기 때문에 보수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이전부터 제가 항상 강조를 좀 했어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종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소형 건설주가 과연 우크라이나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이권이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 가장 최대 수혜국들은 미국과 주요 인접국이죠. 폴란드 같은 이제 동유럽 국가들이 가장 중요한 좀 수혜국이 좀 될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국내 중소형주 건설사들보다는 건설기계 업종들이 특히나 수출 비중이 높은 건설기계 업종들이 오히려 점진적인 수혜가 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중장기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만 이런 조정을 사실 이용해서 좀 매수하는 것은 다시 좀 리스크한 그런 상황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건설기계 업종들의 낙폭 과대 부분들은 오히려 다른 부분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 특히나 미국의 인프라 투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을 좀 주시해 보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중소형주 건설사들보다는 건설기계 업종들의 조정을 좀 이용해서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해 보자라고 좀 부연드리겠습니다. 종전 협상이 불발되면서 재건주 쪽으로의 낙폭이 굉장히 큰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종전이라는 기대감만 재건주가 안고 가기에는 여러 가지 시장 리스크가 있다고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인프라 투자 관련한 뭐 전력 기기라든지 건설 기계 쪽으로의 섹터 접근이 오히려 조금 더 시장에서는 좋은 방향성이지 않나 그런 의견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오늘 또 방산주들은 급격하게 상승을 합니다. 끝모르게 상승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요. 방산주에 관한 전략은 어떻게 좀 가져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최근에 뭐 조선주, 방산주가 워낙 주가가 좀 거침없이 가다 보니까 고평가 관련된 논란들, 특히나 투자 의견을 하향하면서 방산주나 조선주에 관련된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라는 일부 메시지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노이즈가 좀 됐는데 종국적으로 보면 방산주의 경우에도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정적인 수주가는 거. 그러니까 기대감들로 인한 52주 신고가는 모두 다 반영된 것은 맞지만 수주의 연속 성과 그리고 실적으로 인식되는 그런 성장 기조가 올해도 좀 명확한 흐름들 좀 보여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고 좀 재차 좀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연속 선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오늘의 어떤 상승 부분들은 전반적인 이 미국의 스탠스 변화가 유럽 주요 국가들의 군비를 좀 증강시킬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동유럽 국가, 오늘 발트 3국의 경우에는 GDP 한 5% 정도를 방위비로 좀 더 증가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 요인들이 중점적으로 동유럽 국가의 무기 수출을 좀 많이 했던 K방산의 어떤 수혜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좀 크게 나타내 줄 수 있겠고, 발트 3국의 지정학적인 어떤 위치를 좀 고려해 보면 벨라루스라는 친러 국가의 좀 3국이 좀 몰려 있습니다. 뭐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뭐 이렇게 이제 2개에서 3개국 정도가 좀 몰려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상무기에 관련된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수주의 연속 성과들로 아마 올해도 좀 가시성 있는 어떤 수주로 좀 이어질 수 있는지 이런 포인트들을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유럽의 경우에도 지금 미국의 어떤 무기 지원 중단이라든가 종전에 관련된 이해관계가 좀 달라지는 어떤 그런 계기 안에서 유럽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 우크라이나와 오히려 이 관계를 좀 더 격상시키는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 안에 뭐 군대를 좀 주둔한다거나 무기 지원을 조금 더 확대하는 그런 정책들이 본격화된다면 방산의 경우에는 점진적인 어떤 수혜가 조금 더 빨라지게 수주의 연속성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은 충분히 좀 이유가 있는 상승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산주는 지금 시점에서의 대응 전략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수주 소식들 귀 기울여 보면서요. 시장 계속 전략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또 다음 주도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도 섹터 바로 한번 열어보겠는데요. 자, 오늘의 두 번째 주도 섹터는 자동차 섹터입니다. 사실 미국의 관세 리스크를 많이 받아가는 품목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주들이 생각보다는 견조하다. 특히나 또 장비주 쪽으로의 견조하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시장에 있기는 합니다. 어떻게 오늘 또 주도 섹터로 살펴보면 좋을지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관세 리스크가 이제 현실화가 됐죠. 특히나 멕시코의 추가 관세 25%라는 거는 미국, 특히나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주요 생산 공장이라든가 부품 공장들이 멕시코에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가 좀 됐다는 부분들 때문에 오늘 멕시코의 생산 거점을 좀 보유하고 있는 H7만도가 6%대 좀 하락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현대차가 1.4% 하락한 것에 대비해서 기아가 0.3% 강보권에서 흐름을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수급적인 어떤 차이가 좀 일부는 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동차 부품주의 경우에는 일부 종목을 좀 제외하고는 대체로 좀 하락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최근에 수출 데이터에서 확인됐던 기조는 월간 기준에서는 뭐 지난 11월 대비해서 3개월 연속 미국의 수출세가 좀 둔화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지만 특히나 뭐 1월의 연간 수출 데이터는 전년 동기 대비 19.6%가 좀 감소됐던 수치. 그래서 피크아웃 우려감들이 현실화가 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일부 데이터 집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좀 했었고요. 이 부분은 1월 달에 설 연휴가 좀 다소 좀 길었기 때문에 조업 일수가 크게 좀 감소됐던 영향들을 일부 좀 고려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2월 달의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좀 중요했었고, 다행히도 2월 수출 데이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8%가 좀 증가됐기 때문에 이런 이 조업일수 감소에 관련된 우려감을 제외했을 때 그래도 안정적인 성장 기조가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데이터 기대감들은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여기서 세부 데이터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1월에 이어서 2월에도 사상 최대 판매량을 좀 기록했기 때문에 시장의 일단 전망들은 추가 관세가 현실화되는 그런 우려감들 때문에 북미 시장의 밀어내기 수출 물량들이 단기간 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일부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지만 아직 해당되는 어떤 관세 영향도는 조금 더 주시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뭐 멕시코에 관련된 추가 관세 부과 이슈는 국내보다는 미국 그리고 일본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피해를 좀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낙수 효과들은 국내가 조금 더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 데이터 자체는 양호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특히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관한 좋은 수출 기록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의 상승이 부족했던 건 여전히 관세 리스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우리가 또 자동차 대표주로 알고 있는 현대차 쪽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신저가 기록에 관한 이야기들도 나왔는데요. 현대차는 이제 잘 하고 있는 기업임에도 이 시장에서의 상승 동력들을 완전히 잃었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 의견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뭐 관세 리스크가 사실은 가장 큰 노이즈가 좀 되지 않았나. 이게 관세 리스크가 좀 논의를 좀 하더라도 20만 원대를 좀 탄탄하게 좀 잘 유지를 좀 했었고요. 과거와는 좀 다르게 일단 뭐 낮은 PBR에 관련된 가치가 좀 반영되면서 작년 6월 기준에서 29만 9,500원까지 좀 상승을 했지만 이후에 밸류업 기대감에 관련된 일부 기대 요인들이 쇠퇴됐다는 점. 특히나 뭐 주주환원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 리스크가 좀 현실화되는 그런 부분들은 미국의 판매량이 좀 둔화되는 그런 우려감들보다는 일단 관세가 좀 부각이 되다 보면 영업이익이 좀 더 감소될 수 있는 이익 훼손 우려감들이 좀 더 크게 시장의 영향으로 작용했다라고 좀 보는 게 명확할 것 같고요. 일단 관세가 뭐 우리나라만 추가 관세를 뭐 대폭 뭐 고율의 관세를 좀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좀 부과하지만 멕시코의 생산 법인을 좀 보유하고 있는 주요 3국, 특히나 미국의 경우에도 전체 양산 물량의 이 한 20% 정도가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동일하게 추가 관세 25%를 좀 적용받게 되고 역시나 일본 자동차도 멕시코의 생산 거점, 전체적인 양산 물량들을 좀 대비해 봤을 때 국내 기아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들을 좀 미국에 공급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수익 지표 관점에서는 그래도 국내가 좀 더 긍정적인 그런 흐름들이지만 이런 우려감들이 사실 뭐 현실화가 됐다는 것은 차가 안 팔린다기보다는 이익이 급감할 수 있는 우려 요인들을 일부 반영시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셨기 때문에 오늘은 좀 과도한 하락이다라고 보시겠고 만약에 이제 오늘 저점이었던 18만 9,200원을 저점으로 좀 우리가 보면서 여기서 추가적인 이탈이 좀 되지 않는다면 저는 현재 구간은 좀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은 가능한 좀 구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부연드리겠습니다. 시장의 또 노이즈에 관해서 잘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게 최근에 이 대기업들의 동맹이 굉장히 또 산업적으로 눈에 띄는 시점입니다. 현대차와 삼성, SDI의 배터리 동맹 관련해서 이것이 또 시장에 영향력을 줄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터배터리도 또 내일 개최가 되잖아요. 네네. 그때도 로봇용 배터리를 현대차가 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시장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두루두루 좀 살펴봐 주십시오. 네, 현대차가 지금 가장 큰 시장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포인트들은 자동차를 넘어서 자동차 이외에 뭐 하이브리드 차라든가 뭐 전기차에 관련된 뭐 캐즘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로봇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현재 하고 있고 이 부분은 테슬라와 좀 유사한 한국형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충분히 뭐 일부 공정도에 좀 적용이 가능한 뭐 이성 로봇이라든가 어떤 이 공정용에 들어가는 뭐 산업용 로봇 같은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좀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 요인들은 좀 단기적보다는 뭐 중장기적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측면들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의 저가 기록은 사실 관세 리스크가 좀 가장 큰 영향으로 좀 작용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좀 명확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중장기 모멘텀이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점 전제라면 충분히 좀 접근은 좀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점 좀 부연드리겠고 현대차의 경우에는 인터배터리 관련된 기대 요인들은 좀 상대적으로 좀 덜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해당된 기술이 원통형 배터리라든가 전고체 배터리 같은 특화된 뭐 배터리 기술이라든가 여기에 부과되고 있는 소재사들의 어떤 밸류체인들이 단기적인 향후의 어떤 적용 기대감을 갖기 때문에 일단 뭐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기대 요인들보다 인터배터리는 셀사 내지는 소재사들의 단기적 수급일 텐데 오늘도 뭐 전반적인 어떤 수급 기조는 사실 뭐 관세 리스크가 좀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투매가 좀 나오고 있는 현상들이 좀 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또 일정적으로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후장 주도 섹터 살펴봤다라고 한다면요. 저희가 이제 마감 전 특징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일단은 저희 또 지금까지 나눴던 내용들 한번 정리하고요. 다시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희가 장마감 앞두고 특징적인 기업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몇몇 특징주들이 좀 눈에 띕니다. 마감 전 특징주 첫 번째로 여쭤볼 기업은요, 유한양행입니다. 임상 결과에 관한 이야기들이 또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유한양행의 또 앞으로의 흐름들도 짚어주시고요. 지금 시장에서의 전략도 한번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좀 발표됐던 긍정적인 소식이 좀 하나 있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랭라자가 일본에서 1차 치료제 좀 사용 승인이 좀 완료가 됐죠. 이 부분은 일단 병용 치료제에 관련된 승인과 좀 다르게 랭라자 단독의 병용요법이 아닌 단독 치료제 승인이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번 27일 예정되고 있는 유럽의 페어마켓에서 랭라자 그리고 리브리반트의 병용 치료제죠. 마리포사에 관련된 병용요법이 경쟁 약물인 아스트라제네카의 이 타그리소 대비해서 얼마만큼 생존율을 좀 더 높였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좀 나타내주는 OS 데이터를 이제 공개를 좀 합니다. 이 부분에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생존율의 유효 지표가 경쟁 약물보다 투입했을 때 동일 약물의 효능으로 오히려 생존율을 좀 더 크게 좀 향상시켰다면, 일단 시장의 어떤 판매 관점에서는 기존의 어떤 경쟁 약물보다는 랭라자 병용 치료에 관련된 어떤 소비자 어떤 니즈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환자의 투여량들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은 판매량 관점에서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가 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단순한 어떤 기대 요인들은 유럽의 페어마켓에 관련된 학회 이벤트와 좀 맞물리는 그런 기대감이 오늘 좀 부각되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뭐 알레르기 치료 물질 이 부분이 임상 1비상에 관련된 결과가 좀 발표됐는데, 해당 데서는 뭐 유효지표에 대한 긍정적인 데이터가 좀 확인된 점, 이런 것들도 오늘의 어떤 수급의 어떤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지만, 가장 큰 부분들은 랭라자의 상용화가 올해부터 좀 본격화되는 어떤 구간에서 해당되는 어떤 이 존슨앤존슨의 어떤 확장 기조가, 특히나 올해 뭐 전반적인 어떤 타그리소에 관련된 점유 약물에 관련된 경쟁치를 더욱더 좀 상향시킨 상태에서 글로벌 점유율을 좀 극대화시킨다는 어떤 기대 요인들이 충분한 어떤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타겟은 유럽과 일본을 이어서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승인을 좀 받게 되면 대다수 국가들을 모두 다 진출하는 약물이 좀 된다는 관점에서는 앞으로 유입될 수 있는 마일스톤이라든가 로열티 수입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을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 바로 이어서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오늘 17% 급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락 이유와 또 대응점들도 같이 한번 찾아주시죠. 네, 지금 인터베이터리 2025가 좀 내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지금 하락을 과연 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 이게 급락이 세론으로 좀 보기에는 아직 일정이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늘 하락의 좀 원인이 좀 됐다라는 것은 좀 저도 좀 다시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들. 특히나 오늘 어떤 특징적인 기조들이 좀 있다면 관세 리스크가 좀 더 부각됐던 그런 우려 요인들이 전반적인 어떤 수급을 좀 유지시키는 과정에서 단기간 좀 상승했던 종목들에 대한 투매로 좀 이어졌다는 점에 대한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은 전체적인 어떤 시장 영향이 좀 더 크게 좀 작용했다라고 좀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개별적인 이슈보다는 시장의 영향력들을 받아갔다고 해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또 마감 향해 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마감 전에 또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또 마감 이후의 전략 세워보셔야겠죠. 오늘 이슈티에바이는 조선주 관련해서 시장 전략들 잡아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꼭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장 한번 살펴보고요. 마감 전략들 저희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네, 오늘도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하락 마감했는데요. 1% 못 미치는 하락폭을 나타냈고요. 수급적으로 외국인 쪽에서 장 마감 직전에 또 코스닥 쪽으로의 수급이 조금은 유입이 됐었고요.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대비해서 장 후반 들어서 외국인들 매도로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특히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7% 급등하면서 마감 지어지면서요. 코스피 시가총액 12자리를 안착했습니다. 이런 시장의 변화점들도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의 트렌드를 또 잘 반영해줬던 시장 상황들 연출이 됐습니다. 오늘 역시나 또 조선, 방산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들 이어져 오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코스피 지수에서는 그래도 순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대표님과 또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또 마감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또 앞으로의 전략도 한번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양지수가 오늘 하락 마감을 좀 했고요. 해당되는 부분들은 관세 리스크가 다시 한번 좀 부각됐던 부분들, 이 부분은 단순한 우려 요인들보다 현실화가 좀 됐다는 관점에서 향후에 무역 분쟁에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사항들이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상방 압력의 우려감으로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이게 이제 4월 2일 기점으로 보면 이 상호 관세가 좀 현실화가 되는 부분들의 추가적인 어떤 리스크 요인들이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관세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선별적인 어떤 종목들의 수급 희비들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확인했던 명확한 수급들은 방산, 조선, 일부 제약바이오 섹터의 수급이 좀 강하게 집중됐고, 그 이외의 종목들은 하락 전환했다라고 좀 보는 게 좀 명확할 것 같은데, 해당되는 어떤 수급들이 양분화되는 어떤 수급 쏠림 현상들이 당분간 좀 더 지속되고 있는 흐름들, 특히나 관세 프리존이다라고 좀 불리고 있는 방산이라든가 조선 섹터가 오히려 상대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을 좀 더 반영시키고 있는 모습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시겠고, 제약바이오 섹터의 경우는 1월과 2월까지 이어지는 매파적인 금리 정책에 관련된 우려 요인들이 상당히 좀 반영됐던 흐름들, 특히나 3월과 4월, 5월로 좀 이어지는 글로벌 학회가 좀 더 본격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주요 제약바이오 섹터들에 대한 임상 성과가 순차적으로 좀 공개되는 기대 요인들, 그리고 여기 관련된 향후에 라이선스 아웃이라든가 FDA 허가 신청 같은 중요한 어떤 이벤트들과 좀 맞물리면서 수급이 좀 개선되는 어떤 시그널을 오늘은 좀 확인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셨기 때문에, 수급의 연속 성과 관점에서는 제약바이오 섹터의 경우에는 쉬어가는 구간에 충분히 좀 접근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섹터의 전체적인 수급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인데, 특히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차기 가이던스가 상향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우려감들은 전반적인 AI의 거품론을 좀 수반하기보다는 빅테크 기업들의 관세 리스크라는 이런 현실화 국면 때문에 오히려 낙폭을 좀 더 키우는 그런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 단기적인 어떤 이 체크 포인트는 엔비디아의 GTC 2025라는 이벤트가 있죠. 이게 3월 중순경에 좀 예정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 섹터의 어떤 낙폭이 좀 더 확대되는 구간이라면 저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일정 기대감들을 좀 더 가져가도 좋은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GTC 2025에서 차세대 AI 칩인 블랙엘 울트라 그리고 루빈에 관련된 출시 전략이라든가 전반적인 방향성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본다면 낙폭과되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부연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낙폭과대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번뜩이는 또 아이디어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요. 낙폭과대를 오히려 이용하자라고 했는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오늘의 낙폭을 이용을 해봐야 될까요? 아니면 일단 지켜볼까요? 2차 전지는 저는 항상 중장기 관점의 뷰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일정 이벤트 때문에 많이 올랐죠. 일정 이벤트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내일 이벤트를 앞두고 오늘 대거 차익 매물이 강하게 좀 소화가 됐던 부분들. 특히나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5.9%, 에코프로가 6%대. 2차 전지 섹터의 전반적인 어떤 수급들이 오늘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좀 가장 컸지만 전체적으로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5%대 좀 하락을 했던 점.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보면 지금 일단 내일의 어떤 일정 이벤트가 과연 수급 전환의 트리거가 좀 될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좀 있고요. 다만 내일 인터배터리 2025에서 차세대 배터리에 관련된 기술들, 여기서 특히 더 주목해봐야 될 부분들은 원통형 배터리가 시리즈별로 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아마 올해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어떤 차종과 함께 외형 확장을 좀 더 가져가면서 캐즘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단서를 찾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이런 관점이라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테슬라형 배터리가 내일 3종이 좀 출시가 되죠. 뭐 삼성 SDI의 경우에는 고출력 배터리, 그다음에 SK온의 경우에는 3종인데 뭐 파우치형은 좀 특화했기 때문에 해당된 기술들이 아마 올해 전반적인 캐즘 현상들은 좀 더 이어질 수 있겠지만 오히려 수급 여건들을 좀 더 개선시킬 수 있는 관점에서는 중요한 단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인터배터리 2025가 또 2차 전지 관련 산업들을 내다보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는 원통형 배터리에 관한 발표를 합니다. 이 부분이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선별적인 수급으로 이어질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힘든 와중에도 바쁜 일정들 저희가 같이 소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시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요. 최근에 그래도 제약바이오주들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지 좀 살펴보니까 올해 2025년도에 임상 결과를 기다리거나 학회를 기다리고 있는 제약업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네.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면서 시장 포인트로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네, 단기적인 이벤트는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자. 특히나 수급이 안 좋았던 가장 큰 원인은 매파적 금리 정책의 변화. 이 부분이 금리 인하가 속도가 계속해서 좀 지연됐기 때문에 사실상 뭐 상반기에 금리 인하는 좀 어렵다라는 결론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은 올해 하반기까지도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관세 부과가 물가 부담의 원인이 좀 된다면 이런 어떤 매파적 기조가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전반적인 어떤 제약 바이오 섹터의 어떤 수급을 위축시켰던 그런 영향을 좀 작용을 했었고요. 오늘 대체적으로 보로너이가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 여기 더해서 뭐 오스코텍이 한 6%대, 뭐 오늘 유한양행도 좀 강했지만 뭐 대체적으로 지금 알테오젠도 3%대. 상승했던 그런 흐름들, 뭐 HLB가 지금 뭐 강보합권에 좀 마감을 했지만 3월달에 FD 승인 여부가 좀 결정이 좀 되죠. 3월 한 26일로 좀 알고 있는데 3월 20일 경으로 좀 제가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이 단순한 어떤 기대 요인들이 있지만 일부는 중국에 관련된 규제가 좀 가속화됨에 따른 우려 요인들이 이번에도 승인이 좀 실패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일단 기대감보다는 우려감들이 좀 커진 것은 맞다. 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뭐 알테오젠, 유한양행, 그다음에 뭐 브루나이 같은 그런 기업들은 순차적인 임상 성과를 좀 공개하는 데이터들이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 초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기대요인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해당에서는 뭐 3월 27일 날 좀 개최된 유럽 폐암 마켓 그리고 4월 달에 미국 아마켓 그 다음 달로 이어지는 아스코죠. 미국 임상 종약회까지 관련된 일정 모멘텀을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또 제약바이오주들도 올해 기다리고 있는 일정들이 많아서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투자 전략으로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그럼 이슈 TMI 바로 한번 넘어가 보죠. 오늘은 어떤 이슈 TMI가 또 우리 시장에서 좋은 전략이 될까요? K조선. 이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안 나눌 수가 없는데요. 또 저희가 아침에도 관련해서 미국과의 협력 관련한 기사들도 좀 쏟아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오늘 K조선 또 선정을 해오신 것 같은데요. 이야기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휴 기간에 아마 중요한 성과라고 하면 다만 이제 조선 부분에 대한 협력 이게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본격화가 좀 됐다라는 부분들이 오늘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을 좀 이끄는 어떤 계기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최근에 산업부 장관이 미국을 좀 방문한 이후에 한국과 미국이 조선 부분의 협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뭐 범정부의 TF를 좀 구성해서 본격적인 어떤 협의를 시작하겠다라고 좀 발표가 좀 나왔죠. 이 부분이 대체적으로 뭐 미국 군함의 어떤 발주가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 MRO에 관련된 성과가 크게 증가되면서 우리 증시에 우리 뭐 K조선의 긍정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됐을 텐데 어제 쉬어갔던 증시에서 뭐 일본의
나무라 조선소가 12% 정도 급등하는 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일본 조선사들이 어제 좀 강세를 좀 보였던 그런 부분들을 좀 대비해 봤을 때 우리 증시 안에서도 뭐 조선주의 오늘 상승은 사실 이미 좀 예고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조선 빅3, 뭐 HD 현대중공업이라든가 하나오션,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향후 3년치 수주가 모두 다 지금 완료가 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발생되는 수주는 2028년도에 좀 인도가 가능한 만큼 3년치 일감이 모두 다 확보가 좀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오히려 이 건조 함유에 관련된 수주를 우리나라와 협력을 좀 더 구체화하는 그런 이유들은 사실 동맹국이라는 어떤 관점들보다는 뭐 자국의 어떤 보안과 좀 직결되는 그런 상황들 안에서 오히려 이 우선해서 수주를 받을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일부가 좀 부각이 됐었고 이 부분은 MRO 성과로 좀 추가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이 재차 좀 반영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발표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의회 예산국 보고서가 좀 있었는데 미 해군의 전력 증강을 위해서 2054년까지 현재보다 한 85억 정도의 군함을 신규로 좀 건조를 좀 해야 된다는 어떤 보고서였고요. 이를 위해서는 연평균 300억 달러를 예산으로 좀 집행하겠다. 이 부분 하나로 따지면 42조 원 규모를 앞으로 매년 좀 쏟아붓겠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시성 있는 어떤 수주 부분들, 현재 물론 도크는 모두 다 이제 완료가 좀 됐지만 반제품 형태로 미국에서 조립하는 형태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다른 방안들까지 좀 구체화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면 추가적인 어떤 여러 관점, 성장 여러 관점들은 조선사들의 충분한 낙수 효과 내지는 실적의 기여 효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조선주는 또 역시나 고점 부담감이 있었음에도 계속 시장에서 탄력을 나타냈는데요. 또 국내 산업부 장관이 또 미국 쪽과 회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들이 좀 구체화됐습니다. 그 부분이 오늘 또 조선주를 움직여줬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앞서서도 저희가 또 일전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조선주도 조선주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섹터군들을 또 분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또 대표님께서 예전에부터 기자재 관련해서도 네. 많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런 기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유효할까요? 네, 그렇죠.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의 뷰를 보면 뭐 HJ 중공업이 상한가 안착했고요. 하나오션, HD 한국조선해양, 뭐 HD 현대중공업 이게 뭐 14%대, 10%대 좀 상승을 했는데 삼성중공업은 한 2%밖에 상승을 못했어요. 이 차이가 뭐냐면 뭐 미국의 해군의 어떤 이 선박을 좀 건조하는 그런 기대감들은 오히려 밸류체인에 관련된 어떤 기준이 좀 나눠지는 부분들, 특히나 MRO 사업 부분들은 하나오션이라든가 HD 현대그룹의 조선 계열사들의 어떤 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해당에서 상승 기대감들은 이쪽 MRO 사업 성과라든가 미국의 해군 선박의 건조 기대감을 좀 가져가는 수주 연동성을 갖는 그런 조선 기업들의 어떤 이 수급으로 좀 이어졌고요. 별개로 좀 봐야 되면 뭐 미국 안에 LNG 수출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더 본격화되는 그런 부분들 내지는 LNG에 관련된 개발이 좀 가속화되면서 수출량들이 좀 더 크게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은 삼성중공업이라든가 뭐 하나오션 같은 LNG 선박을 좀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내지는 여기서 연동되는 LNG 선박의 밸류체인을 좀 구성하고 있는 조선 기자재 업종들의 어떤 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겠는데 대체적으로 오늘 삼성중공업의 어떤 상승폭이 좀 제한된 그런 모습들은 해당되는 LNG 선박의 기대 요인들이 오늘 덜 부각됐다라는 정도로만 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정책의 현실화 관점에서는 지금 미국의 어떤 선박의 건조 형태들은 도크가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많은 물량들을 현재 좀 소화한다는 관점에서 저는 회의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다만 지금 LNG 선박의 경우에는 FLNG가 오늘 상반기를 기점으로 보면 일부 도크가 좀 더 순환이 좀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의 위슨조선사에 대한 이 규제가 좀 더 본격화되는 그런 구간에 반사수혜는 삼성중공업이 충분히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어떤 일부 상승폭이 좀 제한된 것에서 뭐 아쉬움은 좀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앞으로 실적과 좀 연동된 성과를 보면 LNG 선박 내지는 LNG 선박의 밸류체인을 구성하고 있는 뭐 조선 기자재 업종도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조선주 내에서 또 MRO 산업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지만 LNG 관련해서도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서 많은 또 수혜를 받는 산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이쪽 관련한 섹터군들 더 나아가서는 기자재 쪽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원론적인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싶어요. 미국의 조선업계가 왜 이렇게 많은 배가 필요해지게 됐을까요, 대표님? 지금 미국의 조선의 어떤 기술들이 고도화를 좀 이루지 못했던 점이 좀 가장 컸고, 두 번째는 미국의 사실 뭐 이 용접공이라고 하죠. 네. 그 전문 인력들이 사실 뭐 현재 연령 기준을 보면 이제 충분히 노인들이 좀 많이 된 거죠. 이런 부분들이 기간 산업의 성장들이 좀 정치했던 구간에서 일단 일시적인 어떤 조선 사업 부분에 대한 성장이 좀 쇠퇴됐던 원인이 좀 가장 크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다만 이 부분을 다시 정상화시키기에는 많은 원가 요소들이 들죠. 지금과는 과거와는 다르게 뭐 인건비라든가 추가적인 어떤 기술 지원이라든가 도크에 관련된 운영이라든가,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인력 구조도 다시 구축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단기간 구성하기 좀 어렵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지금 뭐 일부 미국 안에 조선소가 운영은 좀 될 수는 있겠지만 과거와 좀 다른 양상들은 사실상 이 조선 빅3, 뭐 일본과 한국, 그다음에 중국들이 비약적인 어떤 성장을 좀 이룰 때 미국이 해당 기간 좀 쇠퇴했던 원인들, 산업 성장 부분이 쇠퇴했던 부분들이 좀 가장 큰 원인이 됐기 때문에 이걸 지금 다시 정상화시키기까지에 대한 과정은 사실 단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전반적인 어떤 비용 효율화 관점에서 자국에서 건조보다는 주요국에서 좀 건조를 이제 의뢰해서 운영하는 방식이 좀 더 효율적일 텐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뭐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주력 뭐 해군의 어떤 뭐 선박을 중국에 좀 건조를 좀 의뢰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한 요인들이기 때문에 뭐 일본과 한국이 해당돼서 좀 대안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 관련해서 이제 미국의 조선업 자체가 산업 성장에 쇠퇴했던 부분들 때문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다시금 조선업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국내 조선사들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계속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의 수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 여러분들 살펴보시면서 시장 전략들을 계속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트럼프가 전통 에너지를 또 살려주는 부분들 때문에도 LNG 관련주들이 올랐는데, 증권가에서는 조선주 여전히 좀 안 좋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의견들 우리가 굳이 이제 귀담아 들으면 안 될까요, 대표님? 일단 데이터상으로 보면 일단 가장 큰 고평가 논란이 좀 나오게 된 계기가 지금 도크가 사실상 포화죠. 그러니까 일단 수주를 좀 받고 싶다고 하더라도 실적에 산입할 수 있는 기준들은 제한적이다. 일단 도크를 더 늘리지 못하는 한이라면 매출 총량이라는 것은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향후 뭐 10년치, 20년치 물감을 모두 다 받는다는 어떤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고평가 논란들이 일부 좀 부각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이 부분이 슈퍼사이클이 뭐 한 2년 내지는 뭐 3년 안에 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한 5년에서 앞으로 한 7년까지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수급의 연속 성과들을 감안했을 때 몇몇 증권사들의 어떤 고평가 논란들은 다소 좀 제한적인, 그죠? 과한 어떤 흐름들 좀 네. 제시를 좀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어떤 수주 연동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 점을 좀 잘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 산업의 슈퍼사이클 조금 더 긴 관점에서 지켜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대표님과 시장의 다양한 전략들 세워봤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정세의 악재가 될 수 있는 다양한 뉴스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어려움들 같이 이겨내 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들로 여러분들에게 전략들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